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할머니, 당시 6살이었던 손녀 주영이는 울면서 제 옷자락을 잡아당겼어요. 그때 우리는 이미 세상을 떠난 딸의 병실에 있었어요. 슬프다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었죠. 가슴에 구멍이 뚫린 듯 숨 쉬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하지만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죠. 멈출 수 있는 시간도 주지 않고 딸을 먼저 떠나보낸 저는 어린 주영이를 돌보며 바쁘게 장례식을 치렀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이 지나도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었어요. 참고로 주영이의 아빠는 딸이 주영이를 임신했을 때 사라졌다고 해요. 딸이 연락해도 전혀 연락이 닿지 않아 직접 직장에 찾아갔을 때 주영이 아빠는 남 일인 것처럼 행동했다고 해요. 딸은 그 모습을 보고 주영이를 혼자 키우기로 결심했다고 해요. 그런 딸이 이제는 이 세상에 없는 거죠. 제게 남은 건 슬픔에 잠긴 주영이와 주영이의 할머니인 저뿐이죠. 생각하면 할수록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또 슬픔이 찾아오네요. 마지막으로 언제 웃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그런 생각을 하던 어느 날이에요. 그날은 주영이와 함께 공원에서 놀고 있었어요. 어두운 얼굴로 공원 벤치에 앉아있는 저에게 주영이가 공원에 피어있던 민들레를 가져왔어요. 왜 주영이가 저에게 꽃을 주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주영이에게 그 이유를 물었어요. 그러자 주영이는 빙그레 웃으며 슬픈 표정을 짓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꽃을 주라고 엄마한테 들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웃게 될 거라고 말이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슬퍼서 매일 눈물을 흘렸는데 주영이의 따뜻한 마음에 눈물이 났어요. 저는 주영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 아이를 앞으로 훌륭한 아이로 키우겠다고 그때 결심했어요. 그 후 주영이는 저와 함께 살게 되었어요. 물론 함께 살다 보면 사소한 일이나 큰일로 다툴 때도 있죠. 처음에는 저도 주영이가 엄마를 잃어 불안한 상태에 있는 게 아닌가 싶어 신경을 많이 썼어요. 하지만 점차 주영이도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 나날을 보내다 주영이가 중학생이 되면서 지금까지의 관계는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주영이가 16살 무렵? 평소 같았으면 벌써 귀가할 시간인데 주영이는 아직 귀가하지 않았어요. 당시에는 폰도 없고 학원도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주영이의 친구 집에 전화를 걸었어요. 그러자 잠시 후 주영이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는 주영이에게 왜 늦게 왔는지 물었어요. 그러자 퉁명스러운 태도로 그냥 이라고 대답했어요. 어디를 다녀왔든 그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며 일일이 간섭하는 것 같아서 짜증난다며 저에게 짜증을 냈어요. 그때까지 참으며 듣고 있던 저는 화가 났어요. 걱정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 내가 지금 너한테 부모 아니야? 그런데 무슨 말투가 그래? 할머니 마음은 조금도 생각 안 해? 제 분노의 외침이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최근 주영이에게 쌓여있던 분노가 한꺼번에 폭발한 거죠. 이렇게 되자 저도 주영이도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하지만 주영이는 마지막에 충격적인 한마디를 내뱉었어요. 이런 집에서 저도 살고 싶지 않아요. 분명 엄마가 살아있었다면 나를 이해해줬을 텐데. 그러면 할머니 집에 오지 않아도 됐을 텐데. 주영이는 그렇게 말하며 저를 쳐다보았어요. 그건 어떤 욕을 듣는 것보다 더 아픈 말이었어요. 충격과 슬픔에 휩싸여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설마 주영이에게 그런 말을 듣게 될 줄은 생각조차 하지 못했었거든요. 주영이는 그 말을 하고 나서도 전혀 미안해하는 기색이 없었고 오히려 제가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기분이 좋아진 것 같았어요. 그날을 계기로 주영이는 제 말을 전혀 듣지 않게 되었어요. 진로에 관해 물어봐도 어느 대학을 응시할 것인지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겨우 대학 이름을 알게 된 건 응시료를 입금할 때였어요. 물론 그때도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되고 싶은지 그런 것들을 물어봐도 주영이는 전혀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만 스스로 마련할 수 없는 돈에 관해서는 자주 말을 꺼냈어요.
평소 저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던 주영이가 돈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사실 딸은 죽기 전에 저에게 주영이의 돈을 맡아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었거든요. 몰래 돈을 모아두었던 모양인데 3천만 원 정도였어요. 저는 그 돈에 일절 손대지 않았어요. 학비 등은 지금까지 제 돈으로 지불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건 나중에 주영이가 독립할 때 주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주영이에게도 그 돈에 관해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지금과 같은 사이일 때가 아니라 평범하게 친하게 지내고 있을 시절에 말이죠. 그래서 주영이가 아무렇지 않게 돈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만약 거절하면 자기 돈이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그렇게 제대로 된 소통을 전혀 하지 못한 채 주영이는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대학에 합격하자마자 서울에서 혼자 살겠다고 했어요. 시골에서 살았으니 그렇게 생각하는 건 당연했어요. 이사도 끝났고 주영이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어요. 주영아, 조심히 지내야 해.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언제든 연락하고. 그런 거 일일이 걱정해주지 않아도 혼자서 잘 지낼 수 있어. 할머니한테 의지하지 않을 거야. 그 말을 마지막으로 주영이는 자리를 떠났어요. 주영이는 마지막까지 저를 보지 않았어요. 그렇게 14년 동안 돌봐준 셈인데 그때부터 현재까지 연락이 거의 닿지 않네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일단 취직은 했다고 하는데 어떤 일을 하는지는 알 수 없어요. 원래는 화를 내면서라도 물어봐야겠지만 더 이상 멀어지는 게 싫어서 저는 아무것도 물어볼 수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주영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2주 뒤 주말에 집에 오겠다는 거였죠. 자세한 내용은 말하지 않았지만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당일이 돼서 저는 오랜만에 오는 주영이를 위해 좋아하던 음식을 만들어 놓고 기다렸어요. 약속한 시간에 주영이가 왔어요. 짐을 찾으러 온 적은 종종 있었지만 최근 3년 정도는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전보다 더 어른스러워진 것 같았어요. 주영아, 오랜만이야. 그동안 잘 지냈어? 그때 동시에 낯선 남자도 나타났어요. 그러자 그 남자는 자기소개를 하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주영이 할머니. 저는 현재 주영이와 사귀고 있는 유태섭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주영이와 결혼 인사드리러 왔어요. 하나도 예상치 못한 전개에 저는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지금까지 거의 소식이 끊겼던 주영이에게 약혼자가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생각해보니 주영이도 이제 결혼 정년기가 되긴 했어요. 당장 결혼해도 이상하지 않은 나이지만 그래도 한마디 상의도 없이 결혼을 한다는 건 도저히 납득이 안 갔어요. 사실 저와 주영이는 교제한 지 올해로 2년째예요. 그 과정에서 성장 배경도 알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할머니의 이야기도 들었어요. 무례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관계가 좋지 않다고 들었어요. 그런 것까지 말했나 싶어서 저는 주영이가 조금 원망스러웠어요. 저는 할머니께서 꼭 결혼식에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요? 저는 기쁘지만 저는 그렇게 말하면서 주영이를 바라보았어요. 주영이가 싫어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놀랍게도 주영이는 저에게 무릎 꿇고 사과했어요. 할머니, 정말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나빴어요. 그동안 정말 죄송해요. 그건 주영이에게 처음으로 사과를 받은 순간이었어요. 주영이도 계속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좀처럼 솔직하지 못해서 나쁘게 행동한 걸 후회하고 있었어요. 확실히 주영이에게 이런 말을 들은 건 처음이었어요. 분명 정말 반성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렇다고 바로 사이좋게 지내라는 건 아니에요. 천천히 예전처럼 관계를 회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결혼식에는 꼭 참석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냥 주영이와 할머니께서 화해할 수 있는 자리를 일단 결혼식으로 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말하면서 제게 미소를 지었어요.
처음 만났지만 이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듣자 하니 주영이 남자친구도 할머니 손에 자랐다고 해요. 안타깝게 2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하지만요. 그래서인지 자신의 할머니와 제가 겹친다고도 했고요. 그래서 제게 더 다정다감하게 대해주는 것 같았어요. 주영이에 대해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지만 일단 좋은 사람을 만나서 다행이라는 생각에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그 후 이야기가 정리되었고 저는 두 사람의 결혼을 허락했어요. 그리고 저도 결혼식에 참석하기로 했고요. 그러자 주영이는 저에게 결혼식이 기다려진다고 했어요. 그 말에 아직은 거리감이 느껴지지만 이전보다 가까워진 것 같았어요. 코끝이 찡했지만 꾹 참으며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 했었죠. 결혼식에서 울면 안 되니 울지 말자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결혼식까지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저부터 친척들에게도 연락을 취해 주영이가 결혼한다고 알렸어요. 많은 축하 분위기 속에서 맞이한 결혼식 전날, 주영이는 결혼 전 마지막이니 오랜만에 집에서 보내고 싶다고 했어요. 그렇게 저는 이날 처음으로 주영이와 함께 술도 마시고 음식을 먹으며 추억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정말이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내일은 더 행복한 날이 되겠죠. 결혼식 날 아침. 제가 일어나자 주영이는 이미 준비를 마치고 식장으로 출발하려던 참이었어요. 어제 말했던 시간보다 훨씬 이른 시간이라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무슨 일이야? 좀 더 늦게 출발하는 거 아니었어? 제 물음에 주영이는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어요. 미안하지만 역시 할머니는 결혼식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뭐라고? 주영이의 뜻밖의 말에 저는 잠시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잘 지냈는데?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한 것일까? 머릿속이 혼란스러운 와중에 주영이는 제가 곤란해하는 걸 보고 비웃었어요. 어젯밤까지만 해도 결혼식에 올 수 있고 손녀와 화해할 수 있을 줄 알았을 텐데 그게 모두 연기였다는 걸 알면 얼마나 난처한 표정을 지을지 궁금했어. 지금 나한테 사과한 것도 결혼식에 와달라고 한 것도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거야? 그런 연기를 한 이유가 뭐야? 그거야 당연히 할머니를 원망하니까. 그건 말고도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환경이야. 그저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살고 싶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할머니밖에 없었어. 게다가 엄마도 아니면서 일일이 간섭하고 짜증났어. 정말 이런 사람이 엄마 대신이라고 생각하니 인생이 막막하다고 생각한 거지. 계속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주영이의 말을 들은 저는 이때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팠어요. 그런데도 주영이는 그런 것도 모르고 큰 소리로 떠들어댔어요. 아, 그리고 지금 딱 떠오르는 건 저번에 남자친구랑 인사 왔을 때 마치 내 엄마인 것처럼 행동했잖아. 이제 다시는 그러지 마. 다시는 내 인생에 관여하지 말라고. 주영이는 화가 많이 쌓여 있었는지 말을 끝낸 뒤 숨을 헐떡였어요. 그리고 주영이는 저에게 결혼식에 오지 말라고 강요했고요. 알았어. 네 결혼식에 안 갈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주영이는 웃으면서 남자친구한테는 몸이 안 좋아서 못 오는 거로 말해둘 테니 따로 연락은 하지 말아 달라고 했어요. 그러고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현관문을 열었어요. 하지만 문을 여는 순간 그곳에 서 있던 건 바로 주영이 남자친구였어요. 평소와는 달리 그 표정에서 분노가 느껴졌어요. 남자친구는 눈앞에 있는 주영이를 매섭게 노려봤어요. 주영이는 그 모습에 한 발짝 물러섰고요. 최근 네가 친구에게 할머니 욕하는 걸 듣고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어제 여기서 자고 싶다고 하길래 혹시나 하고 생각했는데 도대체 무슨 생각인 거야? 이게 할머니와 조금 말다툼이 생겼어. 하지만 이제 괜찮아. 화해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린 싸운 게 아니야. 주영이의 표정은 딱딱하게 굳었어요. 뭔가 잘못을 저지른 것 같은 표정이었죠. 거짓말하지 마. 내가 말했지? 앞으로는 할머니를 잘 모시자고. 그러기 위해서 결혼식에서 행복한 모습 보여드리고 앞으로 효도하자고 했잖아. 그런데 결혼식에 오지 말라고 해. 내가 못 들었는 줄 알아? 나는 너 같은 여자랑은 결혼할 수 없으니까 너랑 결혼은 취소야. 오늘이 결혼식 당일인데 지금 와서 취소라니 그건 너무 심한 것 같은데? 주영이에게 들은 말은 확실히 충격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는 건 피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생각한 저는 예비 신랑을 설득하기로 했어요. 결혼식까지 취소할 필요는 없지 않아? 나는 신경 쓰지 마. 나보다 둘이 더 중요하니까. 할머니, 그건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할머니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과는 결혼할 수 없어요. 그게 제 결혼의 조건이기도 했거든요. 조건이라고?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결혼 조건을 듣게 되었어요. 아까 말했듯이 주영이 남자친구는 할머니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조부모님을 포함한 가족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조건이었다고 해요. 주영이가 나와 싸운 걸 후회하고 있다는 모습에 매력을 느끼고 점점 주영이에게 끌렸던 거죠. 하지만 이 모든 건 바로 주영이의 계략이었고 실제로는 반성 따위는 없었던 거죠. 그냥 잘생기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남자를 잡기 위한 구실에 불과했다는 게 밝혀진 거죠. 모든 걸 알게 된 주영이 남자친구는 결혼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해요. 주영아, 너한테 실망했어.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했는데. 실망한 남자친구에게 주영이는 필사적으로 매달렸어요. 하지만 결혼식 취소 수수료는 반반씩 내자며 매몰차게 뿌리쳤어요. 할머니, 이번엔 정말 진심으로 반성할게요. 그러니 제발 남자친구 좀 설득해주세요. 주영아, 나는 이래나 저래나 상관없어. 그러니 내 탓하지 말고 스스로 해결해. 단, 네 행동에 대한 책임은 네가 지도록 해. 이렇게 이번 사건은 막을 내렸어요. 주영이의 결혼은 파혼났어요. 아무리 주영이의 언행이 심했다고는 하지만 조금 심했었나 하는 미안함은 조금 있어요. 그리고 주영이는 식장 취소 수수료가 너무 많이 나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네요. 지금은 밤에도 일하며 쉴 틈도 없이 돈 갚느라 바쁘다고 해요. 저는 그 이후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고 주영이를 잊기 위해 십자수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십자수 할 때면 모든 근심 걱정을 떨쳐버릴 수 있거든요. 앞으로 남은 인생은 저를 위해서 살아보려고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